자, 2부는 세계 곳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명절 앞두고 다른 때 같았으면 드물게 찾아오는 긴 휴일에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래서인지 랜선 여행이나 무착륙 비행처럼 해외여행을 기분을 느끼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기내식을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요. 당장 여행은 못 가지만 여행의 맛은 살짝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늘 위의 만찬, 기내식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상원 셰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예, 코로나 상황 좀 괜찮아지면 나와주시고요. 네. 예. 자, 기내식을 사실 해외여행의 시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행객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온라인상에 여러 항공사의 기내식을 비교하는 글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순위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정 셰프님이 뽑은 기내식 베스트 5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기내식 같은 경우도 예. 우리가 스카이트랙스, 그리고 또 이 기내식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머큐리상이라고 있어요. 국제 기내식협회라는 ITCA, 여기에서 발표하는 머큐리상이라고 하는 순위도 있고요. 예. 예, 이 다양한 그 국제기구에서 또 이렇게 순위들을 발표하는데요. 예. 주로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되는 항공사들은 예. 아시아하고 동아시아 쪽, 서아시아 쪽, 예. 아랍 쪽의 문화권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들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제 국적 항공기들을 좀 이용을 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아시아권의 항공사들의 음식들이 좀 괜찮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특히 가장 그 순위권에 항상 이제 등재가 되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터키 항공이 있는데요. 터키 항공이요? 네네. 터키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 터키 같은 경우가 이스탄불 하면은 동서 문화가 교류를 그렇죠. 하고 예. 새로운 문화들이 탄생을 하고 과거에 또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에서부터 향신료의 교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터키 자체가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런 문화적인 또 유산을 가지고 항상 높은 랭크에 위치를 하는데 저도 터키시 항공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혹시 좀 여러 기내식을 맛보기 위해서 다양한 항공사를 이용하시기도 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내식들을 먹어볼 목적으로 또 다양한 항공사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예. 기내식뿐만 아니라 또 각 국제 공항들의 라운지에서 그 나라만의 음식들을 또 맛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 공항 라운지들이 멤버십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또 무료, 유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용이 되는데 예. 비행기 타는 거 기다리면서 이 라운지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 저희 담당 PD가 네. 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터키시 항공 기내식 메뉴가 그래서 뭔데? 라고 했어요. 이게 예. 아무래도 비행기 같은 경우는 예. 기압도 좀 낮고요. 예. 또 소음도 많고 진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맛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예. 아랍 쪽에 향신료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맛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터키시 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비빔밥 제공이 됩니다. 아, 비빔밥이요? 네네, 한국의 비빔밥하고 유사한 비빔밥 형식의 음식도 있고요. 예. 또 특히 유명한 게 오므라이스가 터키 항공 가면 맛보면은 좋은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음식하고 더불어서 예. 항상 이제 기내에서 또 음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이 하프 바틀보다 하나 더 작은 피콜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와인들도 제공이 되고요. 예. 이 음료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였던 것이 러시아 항공. 예. 에어로플로트라고 하는 러시아 항공의 이 베리 음료 크바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 크바스가 이제 러시아의 굉장히 국민 음료인데 이 러시아 항공 이용하면 꼭 크바스를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문자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기내식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셰프님. 네. 우리나라 비행사의 기내식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예. 순위
스카이트랙스 순위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 3위를 차지했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의 음식들도 굉장히 좋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죠. 아,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작년의 순위에서는 좀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예. 한국의 항공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좋은 순위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해서 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맛있는 예. 음식들을 제공해서 우리 또 한국 항공사들이 좋은 순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내식이 제공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네, 처음 그렇죠. 비행기를 운행할 때부터 이런 기내식 서비스가 있었습니까? 이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 기내식이 제공된 거는 1919년, 100년이 넘었죠. 예. 네, 100년이 살짝 넘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공된 건 런던 파리를 운행하는 핸들리 페이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항공사에서 샌드위치를 제공한 게 처음이었어요. 이때 무료는 아니고 3실링 예. 유료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냥 샌드위치 박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었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내식들이 제공이 된 것은 최초는 1936년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항공기 안에 간이 주방을 만들어서 갤리라고 부르는 예. 그것을 설치를 하고 따뜻한 기내식을 제공한 게 최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기내식 메뉴는 어떻게 좀 정해지는 겁니까? 네, 기내식 메뉴들은 크게 이제 각국의 특별한 음식들, 우리 같은 경우는 비빔밥, 비빔국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네, 이런 메뉴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국가의 국적의 사람들, 또 종교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비행기다 보니까 그렇죠. 보편적인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 특이하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전일본 공수에서는 기내식 총선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기내식 총선거요? 네네. 예. 이게 국내에도 도입이 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SNS 투표를 통해서 거의 뭐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 투표를 통해서 기내식을 결정을 하고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재밌네요. 일반적으로 고기나 생선 중에 식사를 고르게 되는데 사전에 주문을 통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네, 보통 제공되는 거는 이제 그 승무원들이 물어보죠. 예. 배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예. 이 특별식이라고 해서 SPML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전에 주문할 수 있는 스페셜 밀이 항공사별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 이제 24시간이나 48시간 전에 항공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예.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하면은 각자의 종교에 맞는 식사들 또는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환자식이라든지 당뇨식, 뭐 저지방식, 또 유아식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또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자나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미리 주문하면은 네. 예,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과거에는 탑승객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식도 그에 따라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기내식도 처음부터 좀 한식으로 제공이 됐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했었고 예. 국내 이용자들보다는 외국 승객들이 더 많았죠. 예. 그래서 외국식 음식들이 제공이 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한국식 음식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내식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머큐리상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둘 다 금상을 탔는데요. 아, 그렇군요. 98년에 비빔밥으로 대한항공이 처음 수상을 했고 예. 그다음에 2006년에 비빔국수로 한 번 더 수상을 합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영양쌈밥 이게 대히트를 치면서 또 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예. 90년대부터는 우리 좋아하는 그 라면 예. 이 기내에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라면 같은 경우도 기내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간식에 해당이 되고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그 최근에 많은 좀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한식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먹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 라면 같은 거 외국인이 좋아합니까? 특별한 느낌이 있으니까 예.
네, 아마 우리도 외국 음식을 접할 때 내 입에 너무 잘 맞아 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고 예. 네, 그것들을 또 이렇게 느껴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또 한국의 음식들, 한국 국적기를 탔으면 한국 음식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우리도 그런 게 외국 있죠. 국적기 탔을 때는 예. 그 나라 음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한식 같은 경우도 비행기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예. 한식을 너무 강한 펀치로 이게 한식이야라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터치를 통해서 한국의 느낌은 이런 거야. 한국의 음식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라고 다가가는 게 이 외국인들한테 좀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외국 항공사에서 김치를 좀 기내식에 포함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이런 변화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항공사들이 많이 노선을 공유를 하고 제휴들을 많이 하죠. 문화적인 공유도 하고요. 그냥 하늘이의 이런 문화 대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이제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한국의 음식들이 또 실리게 되고 그것들을 의외로 맛봤던 손님들이 좋아하면은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터키시 항공에서 김치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7968번님께서는 배도 고프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코로나 빨리 끝나라. 인생 처음 비행기 탔을 때 기내식이 정말 맛있었어요라고 하셨는데 모든 이 처음이 굉장히 기억이 나잖아요. 네. 예. 7514번님,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퍼스트 클래스를 경험해봤는데요. 기내식 수준이 고급 호텔의 코스 요리 수준이었습니다. 와인도 셀렉할 수 있고 스테이크 굽기도 선택할 수 있고 라고 하셨는데 정말 비행기가 그 호텔 같아요. 네네. 예,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명절 같을 때는 떡국 같은 좀 특식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해외 항공사에서도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해외 항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특별식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특별식 먹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비행기 탄다라고 하면은 특별식만큼의 조금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축하 케이크를 미리 주문하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항공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주는데 어쩌면은 방금도 이제 그 승무원 출신의 아나운서 계셨었는데 이현웅 아나운서 좀 이 귀찮은 일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쩌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은 제공이 됩니다. 아, 사전에 케이크 달라 그러면 케이크 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 항공사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종교적인 또는 유아식 또는 이 건강상의 또는 취향에 따른 여러 가지 식사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제공이 되면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그런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셰프님을 그 항공사에서 이제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 기내는 아무래도 식사하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조리 방법 등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기내식과 일반 음식 조리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높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요. 그 기압이나 또는 건조한 상황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음입니다. 소음이요? 비행기에 이제 소음이 좀 심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진동과 소음이 있는데 이 소음이 맛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실험 심리학 찰스 스펜스 연구팀에서 또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비행기에서 이제 맛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소음이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 소음이 짠맛하고 단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내식에는 좀 더 간을 세게 아, 그렇구나.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게 좀 만들어서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일반 음식 조리할 때보다 소금이나 이런 걸 더 가미시켜서 네네. 더 좀 짜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내에 실리는 기내식을 지상에서 맛보게 되면 좀 맛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비빔밥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내에서 불고기. 네네, 나갈 때 보통 이제 출국할 때는 외국 음식 먹고요. 들어올 때는 한국 음식으로 해장
겸해서 예. 많이 드시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기내식을 기내에서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케이터링 업체가 지상에서 조리를 해서 예. 기내에서 이제 데펴서 나가게 되는 형식인데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상에서 만든 비빔밥이 외국의 지상에서 만든 것보다는 좀 한국적인 맛을 더 가지고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있기도 합니다. 아, 예. 굉장히 오늘 재밌는 정보, 처음 접하는 정보, 굉장히 신기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기내식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네, 네. 예. 지금 기내식이 이제 배달 서비스로 항공사들이 그 운행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예. 네, 기내식 배달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컨셉으로 이용을 해서 예. 업체들이 기내식과 비슷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는 업체들도 생겼고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도 나왔고 예. 또 이 피네어, 핀란드의 피네어에서는 테이스티 오브 피네어라고 하는 레트로트 상품을 만들어서 마켓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예. 타이 항공은 자기네 본사에 비행기 실내처럼 레스토랑을 꾸며서 이 레스토랑을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좀 입게 되면서 네네.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강구되는 것 같습니다. 셰프님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다음번에는 코로나19 상황 나아지면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